아침 햇살에 비친 단풍이 꽃보다 더 예쁜 아침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서둘러서 꽃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얘들도 지금 예쁘긴 하지만 여기 말고 이쪽에 이제 세종으로 출발하려고 하는 큰 대품 아이들도 꽃들을 예쁘게 피웠는데요. 여기에 있는 애들은 이제 장미형인 아이들, 요번에는 장미형인 아이들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보여드리려고 그런 애들을 좀 많이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애들은 이제 꽃들을 지금 많이 꺾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꽃을 어느 정도 피운 상태에서 제일 먼저 핀 꽃을 꺾어줘야지만 그 다음 피는 꽃들이 탐스럽게 피거든요. 얘들이 너무 오랜 시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뒤에서 나오는 아이들이 실력 발휘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확 피고 요랬을 때 어느 정도 지나면 잘라줘야지만 그 뒤에 있는 아이들도 첫 번째 꽃대만큼 예쁘게 피울 수가 있어요. 그런 애 중에 하나가 얘였었죠. 그때 마담니 선샤인 생각나시나? 그때 제가 새순집기 하면서 보여드렸던 개에서 그 둘을 잘라냈더니 또다시 이렇게 똑같은 사이즈의 아이들이 또 꽃이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연두색빛이었는데 이제 점점 색깔이 물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태도 상당히 예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는 마담 드 뽕빠두르입니다. 와, 꽃대가 하나에 한 개씩 핀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다 보니까 꽃 사이즈가 와 진짜 예쁘죠. 그러니까 러시아 제라늄 애들은 의외로 이렇게 한 송이씩만 펴가지고 크게 폈을 때 그때 그 아름다움의 진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왼쪽에 있는 애보다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예뻐서 조금 더 비춰드릴게요. 이 마담 드 뽕빠두르의 특징이 뭐냐면 요 밑에 잎도 그렇게 예뻐요. 잎이 마치 별 같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얘는 엄마가 누군데 이렇게 잎이 뭐 크지는 않아요. 그냥 제가 현재 키우는 상태에서 보면 중간 크기의 그 사이즈들인데 잎이 참 예뻐요. 반들반들 해가지고 요즘 한창 물 오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 저희 산모컵에 이제 성체인 것처럼 이렇게 핀 애들인데 제가 오늘 사실은 꽃 안 피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 영상 준비를 하려고 애들을 꺼내놨거든요. 꺼내놓기만 했더니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꽃 소개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다들 데리고 나오게 됐습니다. 셀레스트 줄리아 제가 몇 번 보여드렸는데 얘가 사실 되게 예쁜 꽃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정식해서 넘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분을 업시켰어요. 13호에 이렇게 작은 애를 심어 놨는데 이유는 뭐냐면 얘가 대품이에요. 엄청 크는 애거든요. 그래서 꽃도 많이 피우고 그래요. 지금은 작은 애라서 한 뼘 정도 되는 애라서 꽃이 요만큼이지만 앞으로 키가 크면 어마어마한 장미를 달게 되는 아이거든요. 예쁘죠? 예뻐요. 많이 예뻐요. 셀레스트 줄리아 제가 그 초보이신 분들한테 많이 권하는 꽃 중에 하나예요. 키우기가 순둥순둥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초보 세트 보면은 거기에가 이 셀레스트 줄리아가 하나씩 거의 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다이아 홍이 제가 소개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얘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너무 짙은 빨강색이라 형광빨강이라 이 화면에서는 그 매력이 다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뒤가 색깔이 똑같다 보니까 그냥 하나의 빨간 덩어리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지금은 밑에 있는 애들까지 전부 다 꽃을 펴서 처음 보여드렸을 때보다 많이 자랐어요. 그리고 이 뒤에 후발대로 나오는 꽃대 있죠. 얘가 어느 정도 조금만 이제 한 2, 3일 정도 지나면 잘라주고 이 꽃대를 키우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얘가 미진하게 아주 작게 피거든요. 그럼 그 다음서부터는 별로 예쁜 모습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생각한 거는 이렇게 예뻤을 때는 오히려 잘라서 이렇게 꽂아놓고 감상을 하고 그 다음 꽃대를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뒤에는 그런 애 중에 이제 오늘 자를 애예요. 메를레종 2. 얘를 지금 제가 자르려고 하는 이유가 몸은 작은데
첫 번째 꽃대를 너무 실하게 올려서 이 상태로 놔두면 그 다음 꽃대는 거의 한 달 이후 정도에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을 찍고 나서 바로 잘라서 그 다음 꽃대 올리는 쪽에다가 주력을 하려고요. 몸이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서 이 상태로 놔두다가는 그러니까 뭔가 불균형이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오렌지색 꽃이 둘이 폈는데 아이고 색깔이 많이 날아가죠. 너무 화려해서 그래요. 이 핸드폰이 못 잡는 색깔들이 있는데 빨간색 중에 형광색,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너무너무 예쁘다 싶은 애들은 얘들이 그 느낌을 그대로 잡아내지 못하거든요. 왼쪽에 있는 애는 게이샤의 추억이고요. 맞지? AY 게이샤의 추억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이는 오렌지 크리미입니다. 맞지? 너 오렌지 크리미 맞지? 맞아. 생긴 거 보니까 오렌지 크리미가 맞아요. 둘 다 오렌지색인데 색깔이 게이샤의 추억이 현재로서는 조금 더 선명한 느낌이 강해요. 아직 그 아이가 꽃을 안 폈어요. 이치그란데. 이치그란데 꽃 피면 같이 이렇게 있으면 비교하면 참 좋은데 그 꽃이요, 제 맘대로 시기 맞춰져서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아주 화려하네. 다이아홍을 뒤에다 갖다 놓고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볼게요. 색깔이 어떤 느낌이지? 와, 예쁘네. 옆에 또 예쁘네. 너무 예쁘네. 자, 그리고 오늘 꽃을 또 컷해야 되는 아이 중에 하나가 얘입니다. 와일드 엔젤인데요. 맞더라고요. 이 꽃이 맞아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제 나는 돌아가겠소. 그래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뒤에 있는 아이가 올라오는데 얘 때문에 너무 많이 뺏겨서 얘가 꽃수가 적어요. 이런 상태들 때문에 먼저 핀 아이들은 잘라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것 때문이거든요. 아직 꽃 상태가 싱싱해서 아까운 것 같지만 의외로 이 상태인 애를 잘라서 그 꽃병에 꽂으면 꽃이 오래 가요. 심지어 제라늄은 이렇게 생긴 아이들을 꽂아도 꽃이 그 안에서 계속 피거든요. 그러니까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첫 번째 꽃대 크게 폈다 싶으면 꽃병으로 옮겨주는 게 다음에 피는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이 몸에서 만들어진 영양분들로 뿌리를 조금 더 탄탄하게 해서 그 다음을 더 건강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자, 그 뒤는 이거는 살구색과 오렌지의 가장 중간에 있는 색인데요. 이루다예요. 이루다 이름표 어디 갔니? 이루다 어디 갔니? AY 이루다. 이름표가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제가 많이 키워봐서 압니다. AY 이루다고요. 얘가 또 꽃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꽃을 계속 올려주는데 이제 애기예요. 애기 해요. 그렇지만 얘들의 또 특징이 뭐냐면 이 꽃대 그대로 놔도 그 다음 꽃대도 또 크게 피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루다도 초보이신 분들이 키우기에 참 좋은,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를 덜 입는 아이가 이런 애들이죠. 그런 이유가 보면은 제가 오랫동안 꽃을 키워보니까 이렇게 약간 홑겹 같은 요런 아이들이 꽃을 잘 펴요. 보니페이스 버터플라이하고 많이 닮아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이렇게 꽃을 피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 뒤에는 파페라인데 얘는 그 처음에 꽃을 보여줬던 애가 아니라 후발대로 꽃을 피는 애거든요. 얘 같은 경우도 첫 번째 꽃대다 보니까 이렇게 막 화려하게 폈는데 얼른 얘도 좀 잘라서 그 다음 꽃대에 좀 치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나는 첫 번째 꽃도 안 폈는데 뭐 두 번째 꽃대야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뭐 알아두면 좋지 않아요? 그때 새순집게 해가지고 꽃대들이 거의 같은 시기에 올라와서 밑에 꽃대, 위에 꽃대 사이즈가 비슷한 벨리타 캠스예요. 꽃대 사이즈가 비슷하죠. 그렇지만 처음 올라온 애는 이제 약간 지고 있는 상황이고 밑에 있는 애가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뭐 같은 꽃을 계속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셋이 닮았어요. 파페라, 벨리타 캠스, 그리고 둥글 델라로사. 그렇지만 둥글 델라로사는 이렇게 꽃이 여러 개가 한꺼번에 핀 것처럼 색깔들이 좀 달라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저는 이런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 연두색 느낌이요. 막 꽃이 막 이렇게 막 프릴형의 특징이에요. 프릴형으로 피는 아이들이 이렇게 연두색인 상태에서 쪼글쪼글 올리다가 그 다음에 핑크색으로 이렇게 물들기 시작을 해요. 이 핑크색으로 물들기에 가장 좋은 햇볕이 요즘 가을 햇볕이에요. 그래서 겨울에 핀 애들이 그렇게 색깔이 예쁜 거거든요. 너무 예쁘죠?
자, 그 다음은 사과입니다. 아이고, 올여름에 요거 하나 건졌어요. 저도. 그래서 얘가 모주예요. 이렇게 쬐끄맣지만. 사실 사과 파는 데 많아서 새로 살 수도 있긴 하지만, 글쎄요, 저는 제가 이렇게 해서 살리는 그 재미 때문에 사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살려가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엘브루스, 지난번에 오늘의 제라늄으로 뽑혔던 엘브루스인데, 와, 진짜 귀족 같은 색 아니에요? 진짜 예쁜 색인데, 엘브루스가 이렇게 피다가 이렇게까지 펴서 노란 빛을 보여줘요. 정말 예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피면은 요 정도까지 피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엘브루스입니다. 제가 오늘의 제라늄으로 여기 새송이 먼저 폈을 때 보여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요렇게 핀 상태가 가장 예쁠 때 그때 먼저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이 밑에서 올라오는 아이들로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너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니? 어머 세상에. 제가 엘브루스 저기 그 세 가지 비교한 영상 맨 뒤에 보여드릴게요. UV 시리즈의 거의 절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새로 나온 러시아 제라늄이 예전만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육종가들도 그럴 것 같아요. 한때 어느 때 딱 했는데 정말 예쁜 애들이 한꺼번에 확 쏟아지고 그 다음은 약간 주춤하고 뭐 그런 시기겠죠 뭐. 그리고 얘는 카스피의 포옹입니다. 아직도 이렇게 많은 꽃밥을 달고 있고요. 큰 꽃송이를 아주 그냥, 야, 너는 진짜 나 혼자 보기 너무 아깝다. 사람들 불러서 보여주고 싶다. 진짜 너무 예뻐요. 진짜 어쩜 세상에 이렇게 예쁘게 꽃이 폈지?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요. 아, 오늘은 얘를 오늘의 제라늄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네요. 그거는 이따가 또 다시 찍을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얘들은 릴리안 안드레아인데, 얘가 저기에 이름표가 여기가 있어요. 이게 노란색. 이거는 25니까 올 여름에 7월 22일 날 과습으로 꼴랑꼴랑 하던 애를 그 자리에 삽목을 했는데, 그날이 저희 오픈하우스 오픈하던 날이어서 그날 오영민 님이 다녀가셨거든요. 누리님이요. 누리의 제라늄 정원 하시는 그분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때 했는데 벌써 석 달이 지났네. 석 달이 지나니까 이렇게 많이 커서 걔들이 둘 다 꽃을 피웠습니다. 다른 애들도 있는데 걔들은 그때 분양이 나갔던가? 뭐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랬을 거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때 뿌리 대박 효과 막 보여드리고 그랬을 때여서서 그때 많이 구입하셔서 지금도 많이 쓰고 계실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쓰실 때가 또 됐죠. 뿌리 대박은 뿌리가 잘 나오게 해주는 영양제거든요. 자, 여기 얘는요 하얀색 장미인데 작죠. 워낙에 앞쪽에서 큰 걸 보여드려서 작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나중에 이 꽃대 보세요. 이 꽃대들이 꽃을 피우기 시작을 하면 정말 장난이 아닐 거예요. 제가 분업을 시켜줬더니 흙이 아직도 묻어있네요. 에이프릴 스노우입니다. 이름도 얘기도 안 하고 제가 막 하죠. 아, 얘가 또 한 미모하거든요. 에이프릴 스노우 기대해주세요. 얘랑 좀 비슷한 애가 또 다이아 하얀 목련이 있어요. 근데 아직 꽃이 안 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면 리갈 제라늄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리갈 제라늄 중에 제가 외목대 만들 때마다 보여드리는 애예요. 올드버리 듀엣. 과정이 그대로 나오는데 원칙적으로 하면 지금 요만큼쯤에서 잘라가지고 여기 삽목하고 얘를 동그란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왜 이렇게 꽃이 피냐고. 아니 왜 이렇게 꽃이 피냐고. 올드버리 듀엣이 이렇게 예쁘게 펴버리니까 제가 이거를 자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냥 졸지에. 그래서 그냥 꽃 보고 나중에 자르는 걸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퀀탁 더블 다이몬을 몇 번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라방 중에만 잠깐 보여드려서 얘가 얼마나 예쁘고 섬세한 꽃인지에 대한 거를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요. 리갈 제라늄 중에는 이렇게 그 겹꽃이 극히 드물어요. 거의 다 이런 호꽃에 5장의 꽃잎을 가진 아이들이 대부분인데 퀀탁 더블 다이몬이 그 중에 이런 겹꽃을 가지고 있어요. 얘가 너무너무 예쁜데, 그래서 너무너무 분양을 하고 싶은데 문제가 뭐냐면 외송종이라 3년을 키웠는데 이만큼 간 거예요. 3년을 키웠는데
얼마나 작은지 잘라서 삽목을 할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비쌉니다. 혹시나 뭐 여기저기 쇼핑하시다가 콴탁 더블 다이먼 있으면 하나 사세요. 그분 정말 어렵게 하신 거예요. 야, 근데 강제 삽목이다. 이쯤 되면 언제 이거 부러졌네요. 이런 경우는 이제 새로 삽목을 해야 되겠죠. 삽목해야 되겠다. 그렇지만 세상에 요만한 거 언제 키워서 거기까지 간대요. 또 SK자르가 좀 그런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SK자르는 삽목이 잘 되는 편이라. 그런데 얘는 또 삽목도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자, 그 뒤에는 삽목하기로 조금 어려운 아이인데 그래도 예뻐서 많이들 찾으시는 콴탁 메이입니다. 콴탁 메이는 이렇게 생겼고요. 시리즈가 콴탁 퍼펙션, 콴탁 매티도 있죠. 그 중에 가장 여리여리하게 생겼다는 콴탁 메이예요. 얘도 철도 아닌데 이렇게 꽃이 폈네요. 예뻐요. 왜냐면 리갈 제라늄은 일단 삽목을 해놓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첫 꽃대를 쉽게 올려요. 몸집이 작을수록 꽃을 금방 올립니다. 그래서 삽목하는 거 권해드려요. 이런 경우가 그런 경우죠. 얘가 엘레강스 알렉시스인데요.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작았을 때. 그리고 여기에서 그러면 꽃이 폈기 때문에 성장을 안 하냐? 아니에요. 리갈 제라늄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요. 얘도 그래요. 꽃이 핀 상태에서도 계속 격까지 내면서 성장을 하더라고요. 리갈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엘레강스 다비드. 아우, 예쁘죠? 진짜 봄이 온 것 같아요. 봄이 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엔젤 에바가 하늘하늘 이렇게. 얘는 또 특징이 이렇게 흔들리게 행잉으로 해놓는 게 참 예쁠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 바람으로 해서 하늘하늘 거리는 게. 색깔도 비슷하지만 너무 다르죠. 이게 이제 본래 생긴, 그러니까 가장 원종에 가까운 제라늄이고요. 펠라고늄이죠. 다 제라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펠라고늄이에요. 이 펠라고늄이고요. 얘는 이제 거기서 많은 교배를 통해서 만든 그 겹꽃이에요. 다르죠. 좀 그래서 많이들 겹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다들. 자, 이 뒤에는 엘레강스 로즈입니다. 로즈는 봄 되면 정말 흐드러지게 필 수 있는 아이고요. 아, 제가 걔를 안 가지고 왔네. 얘가 여기에서 지금 꽃을 피고 있는데요. 엘레강스 니콜렛입니다. 꽃송이를 많이 달고 있어서 금방 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저 안쪽에서 몰래 숨어서 폈더라고요. 자, 이렇게 생긴 꽃도 있고요. 꽃이 왜 안 피는지에 대한 영상을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영상을 이렇게 쭉 찍게 됐네요. 즐거운 시간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 가지고 내일 또 찾아뵐게요. 우리 내일 또 봐요.